미국 조지아주에서 뒤늦은 후회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의회 조사국도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은 우리는 한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have those workers here to install this incredibly proprietary, technology, battery cell equipment, and they're the only ones that can do it. So they have to be here.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really want to clarify that these folks that are here that got detained are not here taking away American jobs. They're here for a certain purpose. They went back to Korea. We hope they can get back so they can finish the job they started and then train the Americans how to use the equipment.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 다른 정재계 인사들도 빠른 복귀를 위해 정부의 비자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고위급이 참가하는 비자 워킹그룹 출범을 논의 중입니다. 전문 인력 비자 쿼터와 함께 단기 상용 비자 등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도 한국인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비자 문제 해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관세와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언급하며 이민 단속 작전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표와 부딪힐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다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배우고 훈련받길 원한다면서 나는 외국 기업들을 겁주거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배워야 한다며 조선업을 콕 집어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밤낮으로 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척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 기업의 투자에 따른 전문 지식과 인력의 유입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미국 내 전문 기술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어제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직접 유감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귀국한 근로자들이 재입국할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는 한국 기술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지만 구금됐던 지난 일주일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몇백 분한테 도움받으면서 접었었거든요. 그게 체포영장이었었나 봐요. 체포영장 제 손으로 썼다는 게 참 그랬었고. 공장에 들이닥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우리 노동자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죄수복 그거 입고 그 상태로 머그샷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카드를 발급해요. 그게 죄수 번호 같더라고요. 목표 인원을 채워야 했었는지 우리 노동자들을 구금한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제가 3일 후에 귀국이었거든요. 보여주면서 교육만 하러 왔다. 계속 어필을 하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라이어라고 막말하고 하다가 구금 시설은 처참했고 식수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수구만 나는 것 같고 500ml 크기의 생수통을 딱 2병 가져오더라고요. 그거를 20명이서 나눠 마셨는데 진짜 그거 마시자마자 그냥 침이 막 고이고 하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눠주는 음식은 삶은 콩이 전부. 그나마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밥을
스티로폼 도시락통 그런 거에다가 줬어요. 일행 콩 같은 거 요리해서 막 넣었다 했잖아요. 냄새도 심하고 전 도저히 못 먹었었고요. 머핀 같은 게 나오면은 좀 남겨놨다가 점심이랑 저녁 못 먹을 것 같으면 그걸 남겨놔서 먹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교도관들의 비웃음과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비웃으면서 욕하는 거라고. 어차피 내내 영어 못한다 뭐 그러면서 뭐 무식하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일하러 떠났던 이들은 미국에서 죄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호송될 때는 뭐 발에서부터 허리까지 수갑 다 차고 다 그래서 죄인처럼 끌어가요. 나중에는 죄수복으로 갈아입었죠. 처음 차보는 수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뭐 수갑 같은 경우는 뭐 햇빛에 달궈져서 되게 뜨거운 상황에서 차고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때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꽤 많고요. 물도 음식도 부실하고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물도 주고 음식도 줬는데 먹을 수 없는 환경이 왜 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몸과 마음의 상처보다 가족들과 연락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뭐 아무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했죠. 귀국이 하루 미뤄졌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다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협상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하루 연기됐을 때는 많이 아쉬웠죠. 저희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건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뭐 부모님이 제 생각, 어머니가 제 생각 많이 났죠. 네. 사랑해 여보라고 쓰인 머리띠를 쓰고 나온 아내는 남편이 멀리 보이자 환한 달처럼 웃었습니다. 구금된 아버지를 기다렸던 아들은 벌써 주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빠랑 밤새기요. 아빠랑 어떻게 같이 놀면서요? 게임하면서. 아빠 사랑해. 한국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던 가족들의 기다림도 겨우 끝이 났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